안녕하세요. 혹시 치매를 알고 계신 어르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마음 아프거나 어쩔 줄 몰라 당황스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요, 그 행동들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간절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걸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돌봄에 대한 관점 자체를 한번 완전히 바꿔보는 거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아니, 왜 자꾸 똑같은 걸 물어보실까? 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지? 하면서 어르신의 행동을 그냥 문제 상황으로만 보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행동 뒤에 꼭꼭 숨겨져 있던 진짜 이유를 찾아내고 어쩌면 굳게 닫혀 있었을지도 모를 우리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BPSD, 행동심리 증상이라는 건데요.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겉으로 보기에 좀 혼란스러운 행동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 그러니까 나 지금 이게 필요해요. 여기가 불편해요. 하는 일종의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요, 바로 그 행동 너머에 있는 진짜 마음을 읽어내는 탐정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행동 메시지들을 하나씩 같이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볼 증상은 바로 배회입니다. 그냥 목적 없이 헤매는 것처럼만 보이는 이 행동 속에는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그 원인부터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회는요, 결코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감각이 좀 흐려지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의 습관,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출근하던 기억 같은 게 몸에 남아있어서 이제 회사 가야지 혹은 집에 돌아가야 해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왼쪽처럼 억지로 막아서는 건 불안감만 더 키울 뿐이에요. 그 대신에 오른쪽처럼 먼저 그 마음에 동행해 주는 겁니다. 어디 가세요? 라고 다그치듯 묻기보다는요. 날씨가 참 좋은데 저랑 잠깐 같이 걸으실래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손을 내미는 거죠. 이게 바로 불안을 쉴료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마주할 메시지는 바로 공격적 행동입니다. 사실 돌보는 입장에서 가장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게 우리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방어 신호라는 점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보이실까요?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몸이 어디가 아파요? 배가 고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같은 아주 기본적인 신체적인 불편함 있잖아요.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때 어쩌면 유일하게 남은 표현 방식이 바로 이런 공격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이 화를 내는 건 정말 불에 기름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방법처럼 먼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감정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행동의 뿌리를 찾는 거죠.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주변 환경이 너무 시끄럽거나 덥지는 않은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원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증상은 선망입니다. 이건요, 앞에서 다뤘던 증상들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건 몸이 보내는 응급 신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돌을 던진 것처럼 평소와는 완전 다르게 인지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럼 선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 원인이 감염이나 탈수 같은 꼭 치료가 필요한 신체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의료적인 응급신호로 봐야 해요. 그래서 선망이 의심될 때는요, 이 3단계 절차를 꼭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첫째, 평소와 다른 갑작스러운 변화를 인지한다. 둘째, 망설이지 말고 즉시 관리자나 주변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셋째, 이걸 응급 상황으로 여기고 신속하게 병원과 연계해서 전문적인 의료 도움을 받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행동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참는 인내심을 넘어서 그 질문 뒤에 숨겨진 진짜 필요를 읽어내는 지혜입니다. 왜 자꾸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실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뇌 손상 때문에 방금 들은 내용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생물학적인 현실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감정적인 이유예요. 내 곁에 있어주는 거 맞지? 나를 잊지 않았지? 이렇게 계속 확인하면서 안도감을 얻고 싶으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마디가 어르신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몰라요. 대신에 여기 오른쪽 회법처럼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따뜻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굳이 대답을 하기보다 어르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흥얼거리거나 달콤한 간식을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주의를 돌리는 것도 아주 훌륭한 소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이론을 통해서 행동에 담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식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전문가와의 Q&A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일 텐데요. 어르신이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는데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의 답변은 아주 명쾌하죠. 핵심은 바로 동행, 그리고 전환입니다. 안 돼요 하고 막아서는 게 아니라 제가 같이 갈게요 라면서 먼저 안심을 시켜드린 후에 자연스럽게 다른 재미있는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는 거죠. 다음 질문은 갑작스러운 감정 표현에 대한 건데요. 평소에는 정말 온화하셨던 어르신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좀 거친 말을 하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는 그 행동을 나를 향한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병으로 인한 증상으로 먼저 받아들입니다.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일단 차분하게 거리를 두고 기다렸다가 혹시 어디 몸이 불편하신 건 아닌지 신체적인 원인을 가장 먼저 살피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들을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돌봄의 핵심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우리가 가야 할 길, 돌봄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식사를 돕고 몸을 씻겨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르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기능과 가능성을 존중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설명의 마침표는 이 질문으로 찍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르신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 너머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정답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채워지지 않은 욕구입니다. 행동을 문제라고 딱지를 붙이기 전에 그 안에 담긴 간절한 메시지를 읽으려는 노력,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짜 전문적인 돌봄이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